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지은이 제이슨 쉔커, 옮기니 박성현, 펴낸 곳은 미디어 숲입니다. 교육의 미래, 교육의 미래는 온라인이다. 오래전부터 미래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리라 예측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믿음이 있다. 앞으로도 그 믿음에 변함은 없을 것이다. 나는 2017년 출간된 저서 Jobs for Robots에서 온라인 교육이 어떻게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자동화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를 육성하는데 교육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다. 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온라인 교육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추세는 한동안 가속화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초중 고교 및 대학 전문교육 그리고 정규 및 비공식 교육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물론 특히나 링크인 러닝처럼 온라인 플랫폼 강의가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고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와 동시 대중 온라인 강좌의 전반적인 추세 역시 오랫동안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추세가 비정규 교육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모든 강좌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일반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일정 분기점을 넘어서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온라인 교육 또한 지금 바로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경험만으로도 고등교육의 미래는 물론 모든 형태의 교육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다른 저서에서 나는 어떻게 캠퍼스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3학기의 석사과정을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석사과정에는 온라인상으로 진행한 조별 과제 및 그룹 프로젝트뿐 아니라 원격으로 내 석사 논문을 심사받은 것까지도 포함된다. 불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이었다. 더구나 오늘날 기술은 훨씬 진보했다. 사람들을 위한 기술은 현재 더 좋아졌다. 컴퓨터는 좀 더 빨라지고 스마트폰은 좀 더 스마트해졌다. 나는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마친 이후로 성공적인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기술들은 급속도로 좋아졌다. 나는 앞으로 수년간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한다. 온라인 교육 추세로 온라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육의 세 가지 트렌드. 핀테크에서 발견한 세 가지 트렌드. 금융중개 탈피, 민주화, 사용자 경험의 향상은 교육의 미래에도 같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여건들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진 도심 속의 전형적인 캠퍼스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이미지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중소형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불경기에 온라인 교육 확산까지 겹쳐 부실 대학들은 머지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소규모 리버벌 아트 칼리지, 대학원 과정 없이 학부 중심의 대학교나 온라인 교육 확대를 거부하는 학교들은 폐교할 일이 생기더라도 대형 학교들은 이것을 굉장한 기회이자 자신들의 시대적 소임으로 보고
변화를 따라가거나 확대해 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교육의 변화 추세는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지도 모른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많은 사람이 교육 분야에 종사하려는 이유가 사람들을 가르쳐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초등, 중등, 고등 및 전문 교육 영역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만 보장된다면 교육자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는 온라인 교육을 현재의 오프라인 교육보다 더 큰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수가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한 가지 결정적인 우려사항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고 학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양질의 효과적인 교육이 불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교육의 효과가 여전하다면 대규모 명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획기적으로 늘려 결국엔 중단 단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많은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원격 수업과 집에서 이뤄지는 면대면 수업은 홈스쿨링하는 초등학생부터 학부 및 박사과정 학생회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 경제 지표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교육은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 국제관계의 미래, 미국과 중국의 치솟는 긴장관계. 코로나19는 국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중 관계는 2018년 초 무역전쟁으로 경색되었고 이후 해소되지 않은 채 2018년을 지나 2019년까지 이어졌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몇 가지 주요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은 지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따라 국제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계속해서 중국 바이러스라 부르길 고집하면서 물밑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이러한 행보대로라면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 군사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완화될 것 같지가 않다. 사실 코로나19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 경쟁 관계에 있는 양국 관계를 보다 긴장시키고 있다.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코로나19가 단순히 국지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사실은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1차적으로 질병과 고통, 죽음을 낳고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불러온 거대한 비극이다. 하지만 거대한 비극이 한 국가 안에서만 발생한다면 그 국가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문제를 가진 유일한 국가라면 미국의 위상을 지키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위험은 결국 현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 세계에서의 위상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다른 국가가 겪지 않는 문제를 혼자서 가지고 있을 때 비대칭적이고 부정적인 지정학적 충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위험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 탓에 미중 관계에는 앙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우한에서 발발한 바이러스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국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러온 논란은 미중의 신경전으로 비화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사태를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염병과 같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간 신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잘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초석 중 하나가 바로 신뢰다. 신뢰 없이는 두 국가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을 지켜보면 서로에 대한 국가들의 신뢰가 부족해 보인다. 전 세계의 의료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자 미국인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대통령이 과거 관세를 선호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더 많은 관세로 해법을 찾으려 할 수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미국의 무역 확대법 232조가 국내 철강 생산을 증진하려는 조치였던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와 경제적 무질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기에 추가 관세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 권한에 관해서는 2018년 저서에서 심도 있게 탐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기기 및 개인용 의료보호구가 자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할 필수 품목이라고 생각해 관세를 부여하고 공급망에 변화를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재선에 성공해 정치적 기회를 엿보는 때가 될 것 같지만 2020년 대선 이전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미중 간 긴장이 전 지구적 공급망을 양극화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좀 더 많은 제조업 기반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예정된 전쟁으로 몰아넣지는 않을지라도 국가 간 관계를 침식하는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장은 눈앞에 놓인 무역 및 제조업 일자리 문제가 우려되지만 미국의 최종재 시장이 장기간 고립될 위험 속에서 제조업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미국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지역 내 생산을 늘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인즉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미국 내에서 재료 공급과 제품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경제 초강대국의 대리전이 계속되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은 훨씬 고조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부른 인적 피해는 막대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인명피해, 질병의 고통, 경제적 피해는 재앙 그 이상이다. 모든 산업과 경제 분야에 단계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은 향후 수년간 상당히 치명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보건, 경제, 사회 전반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어두운 시기에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서 느끼는 것은 팬데믹 없이 주어지는 의료, 경제, 사회, 개인의 혜택이야말로 결국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팬데믹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러한 손실, 위험성, 비용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 중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자. 재택근무의 증가는 사람들의 업무 및 생활 방식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추세를 그리며 성장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 확산을 확 앞당긴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자신의 직업 및 직업 선택권과 미래의 잠재적 소득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업무 및 직장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위나 인증 프로그램 수료처럼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의 수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홈스쿨링이나 온라인 교육을 고려하지 않던 이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의료 분야 쏠림 현상도 예측 가능하다. 교육, 투자 및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공중보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선택하는 이들은 늘어날 것이다. 향후 의료기기 및 개인용 의료보호구의 공급 부족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의료 공급망을 정비하고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 같은 인식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부정적인 변화를 보자면 관광사업과 레저산업 등 수많은 산업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 절감의 여파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여행과 레저 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장 부정적 여파라면 적자 지출과 국가 부채 증가를 보다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런 재원도 없으면서 경제의 모든 것을 매입해 소유하는 소위 경제의 양자 상태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 교육, 경제에 있어서 분수령을 맞은 오늘날 한편으로 긍정적 영향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어쨌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올 긍정적 혜택보다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인명 손실, 질병의 고통, 경색된 의료 시스템, 지역 및 산업 경제 파괴, 국가 부채의 증가, 그리고 중앙은행 부담의 증가 등 다방면에서 비용이 너무 크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미래에 닥칠 다양한 잠정적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때 예측을 구성하는 과정 중 위험 요소와 변화의 요인은 없는지 고려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위기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었던 조치와 변화들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칠 2차 혹은 3차적인 영향과 경제적 악재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위기의 시간을 지나며 회복은 찾아올 것이다. 위기의 시간을 지나며 기업의 회복을 도울 기회를 찾고 있거나 변화에 적응할 방법을 찾고 구체적으로 커리어를 조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행운을 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